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는 양적 연구 문제.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시문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연구자 갑은 고령층의 인간관계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검토했겠죠. 그래서 갑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독립 변수가 될 것이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가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고령층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모집단이 되겠죠. 자, 갑은 65세 이상 고령층 남녀 100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지법 활용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000명이건 뭐가 되겠어요? 표본이 되겠죠. 자, 조사 문항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시간. 요거는 이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되겠죠. 요건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일 것이고, 그다음 니은은 가족, 친척, 친구 등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 온라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 요거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요거는 종속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연구자 을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이제 갑이 연구했던 요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1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해서 2달에 걸쳐서 1인 2회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과정을 녹음하였다. 깊이 있는 대화 나눴다는 거 보니까 이제 면접법을 활용한 것 알 수 있겠죠? 조사 내용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 의미, 인간관계 형성의 양상,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대한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포함했고 녹취된 자료를 해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위 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기억이다. 그런데 기억은 뭐라고요? 표본이에요. 표본. 모집단은 고령층입니다. 고령층. 자, 갑의 연구에서 니은, 디귿은 모두 종속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종속 변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해준 거죠. 가족, 친척, 친구 등 아는 사람들과의 온라인 공간의 친밀도,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의 온라인 친밀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을의 연구에서 미음은 실험 집단, 비읍은 통제 집단. 자, 을은 면접법을 활용한 것이에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실험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변수를 가해주는 실험법에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는 것인데 여기는 면접법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이야기다. 이거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두 집단 나눠놓고 이거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험법이어야만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자, 갑의 연구에서 리을 단계, 을의 연구에서 시읒 단계는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갑의 연구에서 리을 단계 보시면, 갑의 연구의 리을 단계, 어디 있죠? 리을. 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료 분석. 자, 갑이 연구한 건 양적 연구인데, 양적 연구의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가치를 배제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을의 연구에서 시옷 단계는 모두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 을의 시옷 단계 한번 볼까요? 을의 시옷은 이게 면접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질적 연구인데, 자, 역시 녹취된 자료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료를 역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료 해석, 자료 분석 단계인데, 여러분, 질적 연구는 감정이입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녹취한 자료를 해석할 때 주관이 들어갈 가능성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 또 이게 객관적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적 연구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연구자가 너무 자기 주관을 바탕으로 막 결론을 도출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친구들이 헷갈리는 하는 건데 질적 연구는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그거를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관적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지 연구자의 주관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녹취한 자료를 해석할 때 주관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다. 질적 연구를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이 시옷 단계에서 모두 연구자의 가치가 허용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어요. 시옷 단계 역시 연구자의 가치 갭이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질적 연구할 때 자료 해석할 때 이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걸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갭이 아예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5번 갑의 연구와 달리 을의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하여 수행되었다. 방법론적 이론론은 양적 연구를 말하는 것이죠. 양적 연구. 양적 연구한 건 질문지법을 활용한 갑이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을의 연구와 달리 갑의 연구는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